자, 페이지수 113쪽이다. 113쪽에 다 불러줄 테니까 채점 단대해라. 1번에 23, 그 다음에 2번에 XOX, 3번에 기억, 4번에 XOOX, 5번에 1번은 BCD, 2번에 CE, 3번에 B다. 다음 뒤에. 자, 자료 1번에 1번. 자, 1번에는 CH, 그 다음 2번에는 A, B, D, E, F, G. 2번에 1번, 플러스 1, 양. 그 다음에 2번에 마이너스 1, 3번에 비활성. 그 다음에 4번에 플러스 1, 양. 3번에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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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연달아 X 4개다. 마지막 O, O. 그 다음에 1번에 AB, 2번에 BCE, 3번에 BD, 그 다음에 4번에 연달아서 O가 5개, 그 다음에 XX. 연달아 5개 XX다. 1번에 1, 2번에 3, 3번에 4, 4번에 3, 5번에 5, 6번에 4, 7번에 4,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1, 11번 5, 12번 5, 13번에 2, 14번 2, 15, 3, 16, 2, 17 혹시 썼나? 라. 그 다음 18에 5, 19, 2, 20번 4, 21번에 4, 22 염소입니다. 틀렸는 거 확인하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지금 학생고가 지금 화학 시험 시험이 아니고 지금 학교 진도가 어디쯤 나가나? 이거 안 되었어요. 아직 신정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아직 한 개도 안 나갔어. 네, 시험. 그래서 쌤이 보더라도 시험이 너희들 오늘 배우는 이온화 에너지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달력 바뀌잖아. 6월달로. 네. 그래서 마더텅하고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더텅하고 완자도 가져와야 돼. 완자도.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라. 종렬이는 질문할 거 없나? 그 15번에 답이 3번이에요. 15번에 답이 3번이야. 그럼 끝나나? 네.
9번에. Q. 아, 9번 못 풀겠다. 네. 자, 9번에 다음은 원자 X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원자라 그랬다. 원자 알겠지? 그럼 중성 상태인 놈이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4개이다. 오비탈의 수는. 그 다음에 홀 전자 수는 3개이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자, 우리가 전자 배치하면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비탈의 수가 4개라 그랬기 때문에 쌤이 2p까지만 쓰는 거야. 왜냐면 얘는 오비탈의 개수가 하나고 얘도 하나고 얘는 3개니까 그럼 4개까지다. 그래서 2p까지만 보더라도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홀 전자가 3개다 이렇게 되어 있네. 홀 전자가 3개다. 그럼 홀 전자가 3개라는 소리는, 자,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홀 전자가 3개가 됩니까? 그러면, 자, 일단 싸움의 원리 때문에 밑에서부터 채워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홀 전자가 3개라 그랬으니까 우리 훈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차야 되잖아, 맞지? 그럼 홀 전자 3개는 만족하잖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 돼버려?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맞지? 그러면 오비탈의 개수가 이렇게 되면 5개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가 않잖아, 맞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4개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는 상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나 지워버리면, 그러면 또 오비탈의 개수도 안 맞고 홀 전자 개수도 안 맞지? 그러면 아까 여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거를 지웠다. 그러면 홀 전자 수 2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홀 전자 수를 3개를 해줘야 돼. 앞에 S에서 아무거나 한 개 지우면 되지. 맞지? 그럼 봐라. 오비탈의 전자가 찬 건 4개지. 홀 전자 개수는 3개지, 맞지? 자, 그래서 전자 개수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번 누구지요? 붕소라는 거예요, 이 원소는. 9번에서 말한 원소는 원자 X는 붕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랬는데, 기억해 보니까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이거 들뜬 상태 맞지요? 싸움의 원리 위배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X는 13족이다. 우리 붕소 13족이지, 맞지? 그 다음에 X는 2주기 원소, 당연히 2주기 원소입니다. 답이 5번으로 가야 돼. 또 8번에 답이 1번이에요. 오케이. 19번에 2번. 21번에 5번. 21번에 5번. 야, 4번이지, 4번. 4번이다. 그럼 끝났나? 끝났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원소 주기성에서 저번에 유효핵전화까지 배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원소 주기성은 몇 개 있다 더노? 원소 주기성은 3가지 있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첫 번째가 유효핵전화.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좀 쉬운 부분이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오늘 시간에부터 배우는 요거부터 잘 들어가라. 필기라인 2번 원자 반지름입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아이, 현진은 뭘 가진 게 없어. 원자 반지름부터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우리 원자 반지름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때 뭐 할 때 얘기를 했지? 앞에 보면 현대 원자 모형을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아요. 현대 원자 모형을 얘기할 때 이렇게 경계면 그림으로서 오비탈을 그리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요 안에 우리가 전자가 90%가 있고 나머지 10%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전자가 어디까지라는 경계를 갖다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니?
우리가 어디까지 딱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학생들은 막 이렇게 생각한다. 산소면 원자번호 8번이기 때문에 중간에 양성자 8 있고 전자수도 8개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원자 반지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거 보호 모형이야, 알겠지? 보호 모형 틀린 모형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건들고 놀아야 되니까 과학자들이 그래도 정의를 갖다 해줬어. 정의. 원자 반지름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금속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 금속. 그럼 금속 예를 들어 철이라 그러면 철 원자들이 얘네들은 크기가 똑같은 것들이 고체니까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잖아. 맞지? 붙어 있어.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원자핵 있을 거고 여기에 원자핵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갖다가 어떻게 쓰자 돼 있냐면 이 핵하고 핵 사이 요 거리지, 맞지? 요걸 핵간거리란다. 핵간거리. 그래서 핵간거리의 절반을 갖다가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 합시다. 그렇게 하든 안 그러면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있지? 공유결합 물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같은 원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렇게 결합하면 야핵하고 야핵 사이 거리는 절대 변함이 없으니까 요 핵간 거리의 2분의 1을 갖다가 원자 반지름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정의를 갖다가 만들어서 했던 부분이다 그러면 돼요. 핵간 거리. 이 핵간 거리의 2분의 1 요거를 갖다 우리는 원자 반지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 반지름.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를 갖다 따져야 되냐면 주기성을 따져야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따져야 되는데 먼저 요거부터 배우고 가라. 자, 2번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요거 별표 3개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주기입니다. 주기. 너희들 주기가 뭔 줄 아지? 주기는 전자 껍질 수잖아, 맞지? 전자 껍질 수. 그러면 우리가 전자 껍질 수가 많다. 전자 껍질 수가 많다는 소리는 크기가 어떻겠니?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전자 껍질 수가 많다. 그러면 1주기보다는 2주기가 껍질이 많을 거고 2주기보다는 3주기가 껍질이 많잖아. 껍질이 많다는 소리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니? 커지지, 맞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이쪽은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첫 번째 주는 요인입니다. 알겠지?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핵전화입니다. 핵전화. 그러면 나는 핵전화라 적었지만 전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유효 핵전화를 배웠었지, 맞지?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유효 핵전화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핵전화로서 해석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러면 봐봐. 자, 어떤 놈은 중간에 플러스 9,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떤 놈은 중간에 플러스 10, 첫 번째 껍질에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있겠지. 크게 비슷하겠지, 껍질이 두 개면. 근데 지금 바깥에 있는 건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우리 원자핵과 전자 사이 무슨 힘 작용하지요? 인력 작용하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게 핵전화가 더 크니까 야가 인력이 더 크겠네. 인력이 더 크면 안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원자 반지름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작아집니다. 알겠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핵전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알겠지?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자,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누구냐면 세 번째 전자수입니다. 전자수. 전자수. 자, 그러면 잘 봐봐. 중간에 플러스 9. 그래서 얘 첫 번째 껍질이 전자고 두 번째 껍질을 보면 야 7개 있잖아, 맞지? 그런데
자, 얘가 플러스 9인데 두 번째 값 중에 전자 8개 있는 F-를 해볼게.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기 똑같지. 그 다음에 핵전화 똑같잖아. 근데 전자수가 얘가 많지. 그럼 전자수가 많다는 소리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 무슨 힘 작용하니? 그래, 그거는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 화학에서는 반발력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반발력. 이 반발력이 커지잖아.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지. 반발력이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집니다. 그랬지? 자, 그래서 전자수가 많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반발력이 크다. 그거는 원자 반지름이 큽니다. 이거 지금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만 우리는 주기성을 따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되나?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자, 우리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다 볼게. 나트륨하고 칼륨. 둘 중에서 원자 반지름 누가 클 것 같아요? 칼륨이 크지? 뭐로 비교했니? 주기로 비교했습니다. 주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 누가 크겠니? 나트륨이 크지? 이유는 뭘로 비교했니? 그렇지.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로 비교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하고는 누가 반지름이 크겠니? 나트륨이 크지, 맞지? 나트륨이. 이유는 뭐예요? 전자수 때문입니다. 전자수. 그래서 전자수가 더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우리 Na 플러스하고 F-는 전자수가 똑같지, 맞지? 10개로서 똑같지? 저 중에서 반지름이 누가 클 것 같아요? 플로린이 크지? 이유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주기성을 이제 따집니다. 주기성.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따질 건데, 자, 일단 같은 족 한번 보자. 같은 족.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겠니? 커지지. 이유는 뭐지? 전자 껍질수 주기지, 맞지? 그게 커지다 보니까 결국 원자 반지름은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되지?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 보자.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니? 반지름 적어지지. 이유가 뭐 때문에? 유효핵전화지, 맞지?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주기성 얘기했던 거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입니다. 알겠지? 꼭꼭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본인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기율표를 갖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같은 주기에서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절로 가면 절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네요.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수, 그래서 주기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커지네요. 이런 부분으로 본인 걸로 반드시 해결해 놔야 된다. 알겠지? 꼭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바로 원자 반지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온 반지름 한번 봅시다.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비교 한번 해보자. 먼저 첫 번째로 금속을 갖다 우리가 따져볼게요. 너희들 금속은 전자를 잃으나 전자를 얻으나? 전자를 잃지, 맞지?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가지고,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는 놈이냐면 양이온이 되는 놈이야. 양이온. 그러면
잘 봐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하고 비교를 하면 금속들은 누가 클 것 같아요? 이 금속들은 원자 반지름이 크겠니? 이온 반지름이 크겠니? 이온 반지 왜? 아니지 그냥 그냥 원자 반지름이 큽니다. 왜냐하면 금속들은요, 이온되면서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되니? 감소하잖아. 맞지? 우리가 나트륨 봐봐. 나트륨의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잖아. 맞지? 그럼 걔가 나트륨 이온된다는 소리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잖아. 잃으면서 껍질까지 같이 잃어버리잖아. 맞지요? 그래서 금속들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금속. 자, 비금속들은 전자를 뭐 하냐면 얻습니다.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되잖아. 맞지? 음이온.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원자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하고 비교하면 누가 크겠니? 이온 이온 반지름이 크지. 이유는 전자연에서 전자수가 많아지잖아. 맞지?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반발력이 커져가지고 크게 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 있다.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이 Y축에 보면 Y축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짝가지고 여기를 1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지금 요 밑에는 1보다 작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1보다 작다는 소리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원자 반지름이 크다는 소리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원자 반지름이 크다는 소리는 양이온이지. 맞지? 그래서 이 밑에가 금속 원소고 이 위에 1보다 큰 값이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해석을 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봤을 때 너무나도 쉬운 부분이라 선생님이 칠판 지우고 갈게요. 알겠지? 요거 이온 반지름만 지워도 되겠지? 자, 요거만 일단 지우고 갈게. 자, 다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섯 번째 등전자 이온입니다. 등전자 이온. 그래서 이 등전자 이온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등전자 이온. 그래서 이 등전자 이온은 말 그대로 같을 등자, 전자가 같은 이온들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자가 같은 이온들 사이에 반지름을 따져줘야 돼요. 전자가 같은 놈들 중에. 그러면 전자가 같은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율표에 보면 우리 거기 네온 있지? 네온 앞으로, 그러니까 이주기 꼴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 삼주기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봐라. 걔네들 보면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 몇 개를 얻어요? 3개 3개를 얻지? 그럼 야 3 마이너스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산소는 O2다. 맞지?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로린은 그냥 마이너스다. 맞지?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된다. 맞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2뿔, 그 다음에 알루미늄 3뿔 이렇습니다. 요렇지?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야 보자. 야 원자번호 13번이기 때문에 전자수 13개인데 3뿔이기 때문에 3개 잃어서 전자 10개지. 야도 12개인데 2개 잃었으니까 10개지. 전부 다 10개.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등전자입니다. 그럼 이런 등전자인 상태에서 반지름이 누가 크냐 작으냐를 따져줘야 돼. 알겠지? 누가 반지름이 크겠니? 누가 반지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질소겠지. 이유는? 전자 10개로 했는데 전부 다. 그 핵전화 그렇지. 유핵전화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 크기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유는 유효핵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쪽이 유효핵전화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쪽이 유효핵전화가 제일 크잖아. 맞지? 근데 지금 등전자 이온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아까 여기 얘기했다시피 이주기 꼴입니다. 여기는 이주기 꼴이지.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3주기 초잖아. 맞지? 그래서 이주기 꼴과 3주기 초 또 어디서 나오겠니? 3주기 꼴하고 4주기 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2- 전자수 몇 개예요? 18개지. 맞지? 18개.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Cl-, 그 다음에 칼륨 플러스, 그 다음 칼슘 2 플러스. 누가 반지름이 크냐? 이쪽이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유효핵전화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등전자 이온까지 우리는 배웠다. 그래서 지금 원자 반지름을 따질 때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있지? 저걸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주기성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온 반지름에서 아까 금속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서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이 크다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등전자 이온을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그래프 한번 갑시다. 그래프 알겠지? 무슨 그래프를 가야 되냐면 자, 여기가 지금 반지름 이렇게 돼 있다. 반지름. 근데 어떤 그래프는 보면 요렇게 있다가 요래 가지고 요런 놈이 있고 그럼 어떤 놈은 보면 요렇게 그냥 계속 감소하는 놈이 있어. 그래서 하나는 원자 반지름이고 하나는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색깔 처리할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할게. 이거는 자, 요렇게 된다. 요렇게. 자, 그러면 까만색이 원자 반지름이냐 이온 반지름이냐, 파란색이 원자 반지름이냐 이온 반지름이냐, 그걸 찾아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가면서 지금 여기는 원자 번호 순서, 여기는 원자 번호다.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로 순으로 가다가 갑자기 커지잖아. 반지름이. 맞지? 갑자기 반지름이 커지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얘는 순차적으로 이제 반지름이 점점 감소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요, 주기가 늘 때가 갑자기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2주기 꼴, 3주기 초 쪽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질소였다, 그럼 여기가 산소였고 여기가 플로린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는 2주기였는데 갑자기 여기 튀는데 여기가 누구냐면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뭐야? 껍질이 많잖아. 껍질이 많으니까 반지름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까만색이 원자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원자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야. 왜 그러면 파란색이 이렇게 감소합니까? 얘들 보면 질소 3-, 산소 2-, F-, Na+, Mg2+, 얘들 등전자 이온이잖아. 맞지? 우리 아까 등전자 이온일 때 보면 질소 쪽이 제일 반지름이 크다 그랬지? 그래서 요게 이온 반지름의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됐니? 책 좀 보지. 자, 책에 B 해가지고, 자, 원자 반지름 왕별표 치세요. 왜냐하면 원자 반지름은 모의고사에 원자 반지름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이온의 에너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니까 꼭 알아두고, 자, 1번에 원자 반지름, 가로 1번에 원자 반지름 되어 있는데 반지름이 정의인데 저 뒤에 그냥 줄만 때려 놓자. 핵간거리의 2분의 1, 그거만 줄 좀 때려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 수소 분자 봐봐. 수소 분자. 수소 분자 공유결합 물질이지. 맞지?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을 두 개를 갖다 결합이 됐을 때 핵과 핵 사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핵간거리의 2분의 1 이렇게 반지름을 정의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수소 그림 잘 봐봐. 수소 그림 딱 보니까 공유결합 할 때 쌤도 여기 그림을 그려줬지만 이 파고 들어갔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 해도 그것도 잘못된 거지. 맞지? 맞나? 근데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른쪽 그림 봐라. 노란색에 있는 거 금속 나트륨인데 걔네들 크기가 다 똑같잖아. 맞지? 다 똑같으니까 그거도 핵간거리의 절반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동그라미 치고 앞에 별표 3개 때리고 뭐부터 볼 거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봐. 다음 페이지 122쪽에 제일 밑에 4번 봐라. 제일 밑에 4번. 4번에 보니까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의 출처라 영향을 주는 요인,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일 첫 번째 그 중간에 있는 거 있지? 전자 껍질 수 있지? 그거 줄 먼저 때리고 앞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쓰거나. 어디 한지 모르겠나? 다음 페이지라니까.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밑에 그 중간에 있는 전자 껍질 수 있지? 그거에다가 동그라미 1번 써놔. 왜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주기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핵전화 보고 그 다음 전자수. 이 순서대로 보세요. 반지름 따질 때 알겠지? 자, 그래서 전자 껍질수 그게 1번인데 밑에 읽어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자 줄쳐라 껍질수가 클수록 반지름 증가. 껍질수가 많으면 반지름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게 앞에 유효핵전화 줄치고 앞에 동그라미 2번. 자, 밑에 보시면 유효핵전화가 클수록 줄쳐라 반지름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인력이 증가. 인력이 증가하니까 안으로 많이 잡아당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반지름 작아진다. 그 다음 전자수 줄치고 앞에 동그라미 3번. 자, 그래서 전자수가 커지면 반지름 커질 거 아니야. 맞지? 이유는 그 밑에 반발력이 증가.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껍질수 유효핵전화 전자수입니다. 알겠지? 다음 앞쪽으로 돌아가세요. 앞쪽으로 돌아가서 아까 가로 2번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그대로 봅니다. 자, 1번에 같은 주기 줄처럼. 쌤 머리 저기 하늘 한번 쳐다봐. 같은 주기래.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나?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지? 작아지지. 이유는 핵전화입니다. 그래서 자, 같은 주기 오른쪽에 줄치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그 밑에 줄쳐라. 유효 핵전화가 증가해요. 꼭 알아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같은 족 줄쳐라. 너희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나? 이유는 주기 껍질 수제 맞지? 그래서 같은 족 뒤에 줄쳐라.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진다. 이유는 화살표 저 뒤쪽에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 전자 껍질 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그래프 보면 자, 그래프 이래가지고 리튬 여기 있잖아. 맞지? Li. 그러면서 이 주기에서 반지름 점점 작아져야지. 맞지? 되나? 그 다음에 3주기 그으면 나트륨이잖아. 나트륨은 리튬보다 반지름 크나 작나? 크지? 그래서 그 위에서 나트륨 시작해야 되겠지. Na. 그러면서 3주기에서도 점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그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2번에 이온 반지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로 1번에 이온 반지름 이래가지고 자, 양이온 반지름 줄쳐라. 자, 주로 양이온이 되는 거는 무슨 원소? 그 밑에 금속 원소 줄쳐라. 우리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큽니까? 이온 반지름이 큽니까? 줄쳐라.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지? 이유는 이온 될 때 껍질수 날아간다 그랬지. 맞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음이온 반지름 줄치자. 음이온 반지름은 주로 비금속 원소지. 맞지? 그래서 비금속 원소 줄치고 우리 비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큽니까? 이온 반지름이 큽니까? 이온 반지름이 큽니다. 줄 딱 때려놔.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그것도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시험에 문제나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산소 한번 봐봐. 산소하고 플로린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예요. 이 비금속 원소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이 크나 이온 반지름이 크나? 이온 반지름이 크지 맞지?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딱 쳐다보면 자 얘네들은 금속 원소니까 원자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나트륨이라는 거하고 마그네슘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건데 만약에 요걸 갖다가 AB 이렇게 했어. AB 이렇게 했는데 야의 원자 반지름이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가 나트륨이고 하나가 마그네슘이거든. 그럼 A가 나트륨이야 마그네슘이야? A가 마그네슘이 돼. 원자 반지름이 더 작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서 야가 원자 반지름 크잖아 맞지? 그래서 큰 놈 야가 나트륨이고 얘가 작으니까 MC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게 이 바닥에서 문제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에 주기성 나와 있는데 주기성은 선생님이 하지를 않았어. 필기 안 했다. 아까 쌤이 이거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적은 거지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안 적었잖아 맞지? 안 적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 한번 읽어볼게. 같은 주기 돼 있잖아. 같은 주기.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 반지름 모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지는데 이온 반지름도 작아져요. 이유는 유핵잖아요. 이유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럼 같은 쪽 봐라.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 모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똑같습니다. 원자 반지름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커져서 원자 반지름 커지는데 이온 반지름도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상관없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반지름 커집니다. 알겠지? 그렇게 이유까지 똑같아서 셈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밑에 가로 3번 앞에 별표 3개 때려. 자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제목 출처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우리 저 등전자가 된다는 소리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서 전자수가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네온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르곤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온이 되는 거는 전자 10개로서 같은 거는 2주기 꼴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 있지? 그 다음 3주기 초에 있는 금속 원소들이 등전자 이온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3주기 꼴에 있는 비금속 원소 4주기 초에 있는 금속 원소들이 아르곤의 전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 줄처럼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서 산소 쪽이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4번은 선생님 첫 번째로 했지 맞지? 첫 번째로 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가로 넣기 있습니다. 가로 넣기만 지금 퍼뜩 안 풀어보자. 민규야, 네. 선생님 머리 스타일 어때? 좋지? 싫어요. 응? 이쁘다고? 사귀자 그러면.
자, 가로넣기만 해라 그랬지? 자, 1번에 답 불러줄게. 1번에 가려막기 효과, 2번에 유효 핵전화, 3번에 증가, 4번에 증가, 5번에 감소, 6번에 유효 핵전화, 7번에 증가, 8번에 전자껍질 수, 9번에 왼쪽이 크고요. 10번에 오른쪽이 큽니다. 11번에 감소, 12번에 유효 핵전화, 13번에 전자껍질 수예요. 3번에 증가요. 증가. 야,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로 해석해라 그랬잖아.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핵전화 증가하지. 되나? 밑에 문제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C, 이온화 에너지 왕별표 치세요. 원자 반지름이 더 중요합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더 중요합니까? 얘기를 한다면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필기 들어가자. 3번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들어보니까 뭔가 이온으로 되는데 에너지 이런 의미 아닌 것 같니? 맞지? 이온으로 되는데 에너지래. 그럼 우리가 이온에 보면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앞에 이 글자가 빠진 겁니다. 양. 음이온 되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 무조건 양이온 되는 그때의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교과에 있는 정의는 이온화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기체 1몰 이렇게 얘기했어. 왜 기체 1몰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냥 나는 원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체는 아주 멀리 떨어질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기체 1몰에서 원자 중성 상태에서 뭐를 만드냐면 양이온을 만듭니다. 그럼 양이온을 만든다는 소리는 전자를 떼내는 거지. 맞지? 전자를 이렇게. 이 전자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책에 나와 있는 식을 갖다 쌤이 적어주면 자, 원자를 갖다 우리는 그냥 라지 M으로 씁니다. 라지 M.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를 떼내야 되니까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M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때 여기 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알겠지? 이온화 에너지 너희들 어디선가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앞에서 우리 에너지 준위 첫 번째 껍질 N=1 있지. N=1. 자, 거기에 지금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 상태에 있는 거잖아. 맞지? 우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나? 작아진다 그랬나? 커진다 그랬지.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커집니다. 들뜬 상태 되지.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N=무한대까지 갈 수 있지. 맞지? 그러면 봐라. 이 전자가 무한대까지 만약에 갔다면 그러면 이 전자는 자유전자 되거든. 알겠니? 무한대까지 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 전자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라는 소리는 원자핵의 잡아당기는 인력을 벗어난 겁니다. 알겠지? 다시 얘기해서 전자 한 개를 잃은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 앞단원에서 뭐를 배웠냐면 여기서 1에서 무한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에너지 뭐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지. 맞지? 에너지 흡수해야 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K 값이지. K 값. K 값을 갖다가 우리는 흡수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한 개 떼낸다는 소리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때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데 그 흡수에 대한 에너지가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가지고 놀아봅시다. 뭐냐면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해봐. 중간에 플러스 8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으면 산소 원자잖아, 맞지? 그럼 산소 원자에서 내가 뭐를 하고 싶으냐면 이 전자 한 놈을 떼내고 싶어. 그럼 전자 하나를 떼내기 위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가하지, 맞지? 그 에너지, 이걸 갖다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그러면 자, 방금 전에 선생님 저기 적었던 게 뭐냐면 이온 에너지가 작대. 요거 한 개 떼내는데 이온 에너지를 적게만 줘도 된대. 작은 에너지를 가해도 전자가 잘 떨어진다, 알겠지? 그런 말이야, 저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소리는. 알겠니?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소리는 전자 잃기 쉽다는 소리야. 전자를 잘 잃는 원소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전자를 잘 잃는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양이온이 잘 된다는 소리야. 양이온이 잘 된다. 되나?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이온 에너지, 적은 에너지만 가해주더라도 전자가 떨어져 나간대. 그렇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이온 에너지가 작은 건데 그놈은 원래 양이온이 잘 되는 원소라는 거예요.